보건의료노조 조합원 2만 명이 폭우가 쏟아지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노조는 간호사와 환자 비율 1대5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를 주장하며 인력 충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의 간병비 고통을 해결하라. 부족한 인력 문제 해결하라. 국민 생명을 살려낸 공공병원 살려내라. 이와 함께 정부가 이번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몰고 있다며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노조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면서 완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의료노조는 정부가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했고 정부는 필요할 경우 업무 개시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한치의 양보 없이 총파업이 길어지면 결국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생길 걸로 보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달 초 부산대병원에서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중이던 김명근 씨.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해 걱정이 큽니다. 아무래도 뭐 아픈 발가락 잘라갖고 상하고 이러는데 이렇게까지 하니까 더 하죠. 이쪽에서 진행하던 걸 그쪽에서 해줄지 안 해줄지 이것도 잘 모르고. 신장에 혹을 때는 정승우 씨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내일까지는 침상에서 요양을 해야 되거든요. 봉합했던 실이 녹는 기간이라더라고요. 심하게 움직이거나 이러게 되면 봉합했던 데가 터질 수가 있다. 이 병원의 원무과 창구엔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거나 퇴원 조치를 받은 환자들로 상당히 붐볐습니다. 병원 측은 내일 파업에 대비해 입원 환자 2천여 명 중 중증 환자나 산모, 유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퇴원을 시키거나 인근 다른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위험 등으로 정상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부 환자들은 입원할 다른 병원을 알아서 찾기도 했습니다. 인근의 병원들도 혼잡스럽습니다. 지금 계속 연락 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게 과가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렌지를 계속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국립암센터도 예정돼 있던 암 환자 수술 100여 건을 취소했습니다. 보통 암 환자들 수술은 2, 3개월 이상 전부터 예약이 들어가거든요. 한시가 급한 거니까. 왜냐면 암 확정이 됐다는 거는 수술할 수 있다는 거는 하루 빨리 해야지 진전이 있는 거거든요. 정부와 노조가 대화의 끈을 사실상 놓은 사이 환자들의 불평과 불안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엊그젠가요? 보건의료노조 입장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결국 파업 사태까지 초래한 보건복지부. 자, 파업은 예고돼 있었습니다. 네. 차질은 불가피하다면 사실은 미리 대화를 통해서 네. 파업을 막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더 벌어서 더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든지 네. 그랬어야 되지 않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파업은 우리 헌법과 근로관계 법령에 보장된 권한인데요. 예. 그것은 이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업을 할 때는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정당성을 확보할 때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은 주체는 단체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와 교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노조는 사측하고 협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건의료노조 내거는 거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예. 정책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파업인지 저희 의문을 가질 수가 없고요. 입장문에도 네. 이제 정당한 파업이냐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조기용 장관은 정치 파업이다고도 하셨고요. 네. 불법 파업입니까? 그거를 뭐 불법이냐 아니냐 이걸 딱 무자르듯이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요. 제가 보기에는 법에서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을 충족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보건의료 환경이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신들의 근로 조건에 정부 정책이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저희가 4월에 그 간호 인력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 요구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확대라든지 간호 등급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지금 또 그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때 사실 노조도 참여를 해서 그 의견을 개진하고 저희가 초안도 다
공유를 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다만 노조가 요구하는 거는 어느 시점을 딱 박아서 그때까지 딱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예를 들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하나만 하더라도 예. 전면 시행을 하게 되면 그게 재정도 한 2조 7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걸 당장 시행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예. 또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걸 전면 시행하다 보면은 지방 의료가 또 붕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면밀히 보아가면서 그런 이제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리고 지금 앞서 이제 유한울 기자의 리포트에서 봤지만 간호사 한 명당 15명 이상의 환자를 봐야 되는데 네, 너무 해외에 비해서도 너무 많다. 그렇습니다. 일이 힘들어지고 예. 그래서 그만두고 예. 그래서 간호사는 더 적으니까 더 힘들어진다. 사실 근로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게 또 예.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월에 발표할 때도 앞으로 1대5의 비율로 맞추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예.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정책 비전을 발표를 했고요. 이제 비전인데 로드맵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각 병원당 간호사 채용이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네. 건보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건보 물론. 재정도 부담이 되고 사실은 지금 1년에 3만 명 정도 간호대생 졸업을 합니다. 예. 근데 아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려면 18,000명의 간호사가 추가로 필요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내년에 당장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간호대학생을 그렇게 늘릴 수가 있는지 각급 예. 학교에서 그것들이 수용이 가능한지 교수진은 구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점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도양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은 노조 집행부도 사실은 잘 알고 계세요. 예,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좀 해달라고 하는 요구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파업을 막기 위해서 뭐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국민들의 부담도 들어가는 것이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와 이것들을 밟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저희 파업은 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다 예. 거친 합법 파업입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우리 요구는 핵심이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라라는 것과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간호사 대 환자 수를 1대5로 해라. 그리고 코로나 전담병원에 대해서 회복기 지원을 해라. 예. 이런 3가지가 핵심 요구입니다. 이런 요구가 민주노총의 요구인가요? 우리 조합원들의 요구입니다. 네. 아마 이제 장관의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현재가 지금 민주노총 초파업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자체 요구가 있으면 좀 더 일찍이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9월에도 요구할 수 있고 이게 당장에 어떤 예를 들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문제가 당장에 촉발된 어떤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문제인데 왜 민주노총 총파업 시기에 같이 하느냐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예. 저희는 민주노총 산하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노총 일정에 같이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한 것이고 요구는 그 대신 각 산별의 요구들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나 좀 얘기를 여쭤보면요. 일단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저도 이제 가까운 사람이 간호사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참 좋은 거다. 근데 모든 병원이 다 시행되지는 않고요. 지금 이게 환자나 보호자도 상당히 만족하는 서비스인데 지금 다 안 되고 있죠. 근데 정부 얘기는 지금 계속 로드맵을 짜려고 준비 중이다. 위원장님과도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시간표를 달라고 하고 지금 파업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게 정부 입장이거든요. 91년도에 우리 노조와 보건복지부가 노정 합의를 했었습니다. 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 1대5 간호사 비율과 관련해서 간호사 한 명당 환자 5명이요. 하자라는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월 1회씩 이행 점검 회의를 해왔고요. 예. 그리고 올해도 3월부터 거의 한 3, 4, 5, 3개월 동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우리 노조하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호협회나 병원협회, 의사협회, 환자단체까지 포함해서 예. 논의를 진행을 해서 개선안들을 다 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도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의견 수렴은 다 됐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그런데도 보건복지부가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간호 등급제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들 포함해가지고 다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연구 사업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논의를 3번 정도 했었고요. 그 이후로 복지부가 가지고 나온 안은 오히려 더 후퇴된 안을 가지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말씀은 네. 정부가 여러 의견들을 수렴했는데 네. 결정을 미루거나 안 하는 건 네.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촉구하기 위해서 파업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근데 어제 차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얘기인데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지 않냐. 예를 들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전체 전면 확대라면 2조 7천억 원의 예산 또는 건보 재정이 더 소요되는 문제다.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이것도 다 얘기가 됐는데요. 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전면 확대하는 것을 똑같이 하루아침에 하라고 하면은 2조 7천억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재정 문제도 있고 또 간호사 수급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고요. 예. 근데 중증 환자를 보는 사람들의 간병 문제가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증 환자들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확대를 예. 시기를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공수